작은 브랜드들은 시장 조사를 해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춘 제품을 만들면 안 돼요. 소비자에 맞춘 브랜드를 만드는 것보다 브랜드는 큰 브랜드와 작은 브랜드가 시장에 처음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큰 브랜드가 하는 방식은 성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최적화된 방식이라 그럴까? 그거는 이제 큰 브랜드들이 하면 괜찮은 방법인데 작은 브랜드들이 그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 방식이 뭐냐면 큰 브랜드들은 일단 시장 조사를 하죠. 어떤 제품을 하려고 해. 어떤 기획이 있어.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게 과연 시장성이 있나? 이게 되게 큰 브랜드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시장 조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고 우린 여기서 어떤 USP 차별화를 가지고 팔 수 있고 그럼 원가가 어떻게 들고 그럼 이 유통망에서 이렇게 팔면 한 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구조를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게 쭉 계획이 나오죠. 이거 사업 계획이죠.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계획을 짜서 하는데 작은 브랜드들은 그렇게 하나요? 시장 조사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그게 필수적이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앰플이라고 해볼게요. 앰플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해. 지금 시장에서 이러이러한 원료들을 넣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맞게 원료를 넣어서 나도 뭐 PDRN 넣고 그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긴 해요. 왜요? 왜 안 될까요? 이미 PDRN으로 유명한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고 시장 데이터에 되게 충실했는데 지금 PDRN 앰플이 잘 되는 거 맞고 니즈 파악했다. 혈기 파악해서 여드름 피부에 맞춰 들어갔어. 왜 안 될까? 시장 조사도 정확히 했는데 가격대도 정확히 맞췄고 지금 시장이 원하는 성분들과 시장이 원하는 흐름에 잘 맞췄어. 이거는 개인 브랜드들이 만약 똑같이 그런 정형화된 방식으로 잘 맞춰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개인 브랜드들이 그 큰 브랜드들을 절대 못 이겨요. 큰 브랜드는 자본도 있죠. 마케팅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닥터자르트가 이 앰플을 갖다가 우리가 마케팅 예산을 5천만 원만 쓰자 이러겠어요? 훨씬 더 많이 쓰겠죠. 정확한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마케팅 팀도 거긴 또 앞에서 시장 조사하고 만드는 팀을 얘기했지만 거기 마케팅 팀도 크잖아요. 그럼 그 마케팅 팀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준비를 또 개발 과정에서 같이 회의하면서 많이 했겠어요. 그럼 어떤 마케팅은 어디 들어갈 거고 여기 얼마 있을 거고 그런 마케팅 비용이 뭐 적어도 몇 억은 되겠죠. 최소 런칭 비용만 해도 그 이후에도 계속 뽑을 거고 그래서 이걸 띄울 거 아니에요. 개인 브랜드들 그 시장 니즈에 만들어서 잘 맞춰놓고 이걸 마케팅할 여력이 없다. 그렇게 가면 돈을 뿌려야 돼. 지금 돈을 뿌리는 쪽으로 만들었잖아요. 대기업 방식으로. 그럼 대기업 방식으로 끝까지 해야죠. 왜 앞에서 만드는 건 대기업이랑 똑같이 하고 뒤에서는 안 해? 그러면 그 방법 자체가 나한테 안 맞는 거죠. 체급이 안 맞는 방법을 썼잖아요. 운이 진짜 좋아서 로또를 될 확률을 맞춰갖고 그렇게 해서 작은 브랜드가 뜰 수 있죠.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아는 사람은 브랜드 잘 됐어.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지. 왜냐면 그런 경우들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힘들다니까. 확률이 떨어져. 우리는 확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면 작은 브랜드들은 우리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작은 브랜드들은 그렇게 시장 조사를 해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춘 제품을 만들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소비자에 맞춘 브랜드를 만드는 것보다 나한테 맞춘 브랜드를 만들어요. 주체가 바뀌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 내가 만들고 싶은 게 그냥 아무거나 만드는 건 아니고 뭔가 나만의 특징을 잘 살리고 나만의 유니크함과 나의 사상과 철학을 잘 반영해서 시장에서 유행하진 않아요. 그게 유행하진 않지만 내가 그걸 세상에 내보냈을 때 분명히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아주 많진 않더라도 있다고요. 충분히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끌고 와야 돼. 피부 진정 앰플을 PDRN을 넣어서 만들어서 없는 돈 짜내갖고 은행 대출 받고 주택담보대출 받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그게 시장이랑 안 맞을 수 있을지언정 진짜 하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얘예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나는 발에 무좀이 많아. 그거 창피하잖아. 근데 어디다 얘기도 못하고 푸크림이라고 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건들거려. 그거 신고 막 양말이나 스타킹 못 신겠고 막 그래서 무좀도 없애는 알코올 같은 것 좀 넣어서 균 소독도 하고 향도 좀 좋고 발랐을 때 되게 매트하게 딱 떨어져 갖고 어디 묻어나지 않는 그런 푸크림을 만들어 볼까? 그거 나한테 맞춘 거죠. 내가 필요한 거. 근데 시장에선 지금 시장성 없어요. 대기업은 단점이 있어요. 시장이 이미 누가 뚫고 나가서 보여야 가. 개척을 안 해. 리스크를 안지 않죠. 자기 직장인이니까. 내가 이거 프로젝트 막 했다가 안 되면 그 책임 어떻게 질 건데. 그래서 누군가 이미 성공시켜놓은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걔네를 탓하는 게 아니라 걔네가 무능하다는 게 아니라 조직 특성이죠.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갑자기 뭐 닥터자르트에서 내가 막 발에 무좀이 있어서요 이런 푸크림을 갖다가 만들죠. 미쳤냐? 그래서 대표님 옛날에 욕먹으신 거예요? 저도 그런 적 몇 번 있었죠. 만든 얘기잖아요. 야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닥터자르트의 그 브랜드 컨셉에 맞다고 생각해? 이게? 우리가 그런 브랜드야? 어디 가서 뭐 인스타 제품 만들고 앉아있어 이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브랜드 하시는 분들, 저랑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이걸 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갖다 해서 떼돈 벌고 싶다라는 생각도 안 해요. 나 이거 해서 이 사업으로 잘 운영하고 싶고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 정도의 생각이지. 그러면은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행복하게 또 사업하고 싶고 돈도 어느 정도 잘 벌고 싶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 안 지쳐. 안 지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업이 100m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가는데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이게 마라톤이거든요. 중간에 힘들다고. 그러면은 지치지 않고 그걸 갖다가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정신적인 스피릿적인 것도 있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이게 물이 되는 거고 그게 내 정신세계가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은 5km, 10km 뛰고 막 지금처럼 떼약볕 쉬고 그러면은 아이씨 안 뛰어. 맞아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는 큰 공룡들이라고 할게요. 공룡들하고 붙으면 안 된다. 오히려 공룡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다 피해가 다녀야 돼. 걔네가 저렇게 해서 PDR을 써서 지금 무슨 토너를 만들고 있네? 그리고 그게 뭐 피부 진정 컨셉이고 디자인은 또 약간 그런 색채를 넣어서 하고 있네? 이런 거 다 피해 다녀야 돼. 어차피 쟤네가 자본 써서 먹을 시장인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뭘 하겠어. 그럼 그러니까 맨날 인플루언서들한테 인스타에서 막 뿌리고 막 시딩하고 영상 콘텐츠 만들고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안 보잖아. 정말 마음이 아파. 인스타 같은 데 잘 보면은 되게 열심히 하는 게 보이는데 좋아요 막 하나도 없거나 하나 있거나 막 자기가 눌렀어. 뜨끔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기가 눌렀어 그 좋아요. 제품이 만약에 PDRN을 이용한 앰플이고 그린색이야. 용기도 이렇게 그거에 맞는 디자인과 그런 것들을 해서 잘 나왔어. 그러면 딱 나왔을 때 아노아가 또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야. 제2의 아노아가 여기 또 카피가 돼서 붙였구나. 그럼 소비자들은 보고 그럴 거 아니야. 그냥 그럴 거면 아노아 거 보고 뭐 사지. 이거 필요가 없잖아. 또 저런 앰플이 하나 나왔네. 거기다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야. 관심 없어. 뭐 물론 그걸 갖다 장원영이 들고 있으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우린 그런 자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치트키는 다 있어요. 그거 장원영이 들면 돼요. 그 자신 있으면 해요. 제니한테 할 수 있으면 해요. 못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아까 말한 발로 다시 가볼게. 그럼 발 제품이 나왔어. 그게 인스타에 보이면 그 관심 없는 사람은 다 스킵 다 지나가. 근데 딱 자기가 그런 사람이 있어. 분명히 있거든. 맞아. 그럼 걔는 멈출 수밖에 지금 없어. 떠오르는 사람 있거든. 멈출 수밖에 없잖아. 내 얘기인데? 그래서 딱 멈춰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아노아 걸 그대로 베낀 게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무조건 팔. 시장이 작더라도 그건 팔려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아노아 짝퉁은 안 팔려. 그건 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요즘에 되게 유니크하게 막 예를 들면은 파우치를 파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시중에 너무 파우치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게 쓰러지는 게 불편한 거예요. 화장품이 쓰러지는 게. 그래서 거기 이렇게 칸을 이렇게 맞아. 하는 거예요. 그거야 그거. 내가 말하는 거. 아, 그거 잘 정리했어. 어. 근데 그거는 조금 달라 결이. 그거는 어떤 부류냐면 소비자의 결핍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걸 정확히 찌른 거고요. 대기업들이 찌르는 결핍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건 작은 브랜드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예, 그런 결핍들을 찌르는 제품이고 제가 말한 거는 그런 결핍도 있지만 그 브랜드만의 색깔, 유니크한 색깔과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을 이게 이 브랜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죠. 발로 시작했지만 나는 이렇게 소비자들의 이런 사소한 신체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제품을 만들겠다. 발이 될 수 있게 손이 될 수 있고 헤어가 될 수도 있고 개인들이 겪는 그런 남들한테 얘기하기 부끄러운 결점들을 커버하는 제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럼 제품 브랜드명이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결점을 커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브랜드명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다음은 또 어떤 그런 개인들의 문제가 있을까? 그런 걸 갖다 또 탐색하기 시작하고 뭐 어떤 사람은 입냄새가 막 많이 나 아니, 머리 뭐 있잖아요 탈모들 새치 많잖아요. 그래서 작은 브랜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 근데 특히 그런 친구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대기업 생활을 좀 오래 했던 애들 익숙해져 있어 그런 게. 대기업이 있다가 나와갖고 자기 화장품 브랜드 만들고 이런 친구들은 지금 말한 루트를 따라가요. 시장 조사하고 지금 잘 나가는 거 그다음에 잘 나가는 성분들 이런 걸로 또 구성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게 익숙한 건데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해서 이기기가 좀 어렵다. 왜냐면 그쪽에서 이미 선도주자들이 너무 자리를 잘 잡고 있고 그리고 걔네는 자본이 많고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 계란으로 바위치면 안 된다. 안 되는 쪽으로 가면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개인 브랜드들은 그런 식의 개발을 좀 해야 된다는 거야.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또 앞에서 대놓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좀 찍어봤어요. 괜찮았나요? 도움이 됐나요? 네, 완전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색깔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품 개발에 있어서 공을 들여야 하는 시간은 그걸 기획하고 만들어낸 시간이에요. 그게 사실 거기서 저는 한 최소 2, 3개월은 거기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객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내가 되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우리 거에 무슨 성분 넣을까 고민하고 그건 소비자 관심 없는 사람.
물론 그게 너무 뛰어난 성분이고 탁월한 효과를 보이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을 테. 그럼 일반 화장품 정도의 수준에서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건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품 상세 페이지 같은데 넣어서 나중에 관심 더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보고 이게 이런 기능도 있구나. 뭐 아까도 발 얘기했지만 발을 끌어들인 거는 그 발 자체지, 무좀 양말에 묻어나지 않는 거 뭐 이런 내용이었지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는 궁금한 게 아니었죠. 우리 판테놀 발크림 그럼 누가 사? 하지만 그 제품을 사러 들어왔을 때 상세 페이지에는 판테놀이 몇 프로 들어서 일에서 열감을 낮춰주고 진정을 해주고 등등해서 그런 메커니즘적인 부분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들어있지만 그걸 전면에 내세우는 건 아니다. 이 제품 그걸 내세워서 팔 수는 없다는 거예요.